(7월 15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닷새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02%, 0.61%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3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강세 행진을 한 데 따른 피로감에 경제지표 부진 소식이 맞물려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02%, 0.66%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0.36%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의 2분기 순이익이 65억 달러, 주당 1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49억 6천만 달러, 주당 1달러 21센트에 비해 3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주식과 채권 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트레이딩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웰스파고의 2분기 주당 순이익도 98센트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93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8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6월 확정치인 84.1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85.0을 모두 밑돈 수치입니다. 반면 6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은 물론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닷새 연속 올라서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가 2.1%, S&P 500 지수가 2.9%, 나스닥 지수가 3.4% 올랐습니다. 이번 주 16일에서 17일에는 버냉키 회장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단기 증언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양적 완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오늘인데요. 중국의 2분기 GDP 결과가 발표됩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 이번 주 그리고 당장 오늘장의 방향이 여기에서 나눠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기대치가 조금 낮아졌던 만큼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1분기보다는 낮은 7.5%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과 함께 국내 증시 오늘 흐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의 연내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한 공포감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펀더멘털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지만 기업 실적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닝 시즌을 딛고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오늘장의 이슈 진단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 일단은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장 요점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버냉키에 대한 증언 부분과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닝 시즌인 만큼 이번 주도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지금 S&P 500 지수 중에서는 75개의 기업 그리고 다우 증시에서는 10개의 기업이 분기 실적을 또 다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12일이었죠. 바로 JP모건 체이스와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은행주의 실적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웰스파고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31%나 증가하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에 몰려 있는 부분이 바로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IT,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몰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는 또다시 시티그룹이 또다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6일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야후, 그리고 코카콜라까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것처럼 17일 그리고 18일 19일에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IT에 어느 정도 대규모의 IT, 그만큼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월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낮춰줬습니다. 하향 조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이 선은 넘겠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방등이 나오는 부분이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하향 전망치에 상당히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치가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증가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8%,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은행주의 발표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은행주들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무적인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 그만큼 안정성인 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종목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우리금융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하단에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저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분위기를 밟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간다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IT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로 좀 더 넘어오는 흐름이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일 종에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은행주에 관심을 좀 더 가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후적으로는 구글, 그리고 IBM 같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이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주에 가장 핫 토픽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행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T주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랠리를 이끌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의 일단 GDP 성장률 발표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나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그리고 기계업종, 건설업종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매기세를 이루기는 조금 지금은 어느 정도의 중국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쪽에 좀 쏠릴 확률이 있고, 그 대신에 지금 일단 미국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면 바로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전기전 접종을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일정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의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 부분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 또 수요일 날 있을 IBM이라든지 아니면 인텔의 어느 정도 실적 발표는 좀 더 또 전기전 접종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 그리고 목요일은 모건스탠리, 그리고 구글 실적은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예상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도체의 글로벌 선두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위고 거기에 대해서 1위가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텔이 1위인데 인텔의 실적 발표가 나는 것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 자체가 좀 더 점유율이 향상됐거나 아니면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다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그런 식으로 실적이 인식이 된다면 그때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남겨놓는 관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전 접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이번 주도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봐야 할 업종으로 은행과 IT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의료 장비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낙폭이 좀 심했던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뷰옥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뷰옥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병원에서도 보실 수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엑스레이 진단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엑스레이 찍을 때 아날로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대부분 다 디지털 방식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90% 정도는 예전 어느 정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디지털 방식이 들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이 어느 정도 채택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뷰옥스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고가 대비 한 40% 정도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16,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낙폭과대도 상당히 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낙폭을 어느 정도 심하게 나오는 동안 그렇게 큰 반등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기업들은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큰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눈여겨 보이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일단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크게 랠리를 시킬 때도 바로 기관의 힘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아주는 게 바로 기관이었다면 나머지 물량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 다른 기업들보다 한 20% 낮게 납품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1선을 돌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일단 16,000원 부근 자체를 우리가 1차적인 매수 밴드로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는 하단에 1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8,000원까지는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예, 오늘은 게임 관련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적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게임 전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모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시장은 사실 포화 상태에 와 있다라는 전망이 많고 또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큰 성과를 올렸을 때 그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게임 관련주 중에서 중국 시장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일 지금 종목 구분 중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NC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액토즈소프트가 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나 아니면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액토즈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데 이 액토즈소프트 자체가 애초에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성과가 좋아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른 게임 업종들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매수 주체들의 수급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셔도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몰리면서 분위기를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게 가고 있고요. 액토즈소프트 또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그 구간 동안에 대부분의 주가는 별로 좋은 흐름을 못 보였습니다만은 이 종목군만큼은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쟁사들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하고 주가를 비교해봐도 추세가 상당히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이 나쁘거나 종목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하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뭐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두 종목이나 또 새로운 종목들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글벳인데요. 국내에서 이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2명으로 추가 발생되면서 지난주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져 버리고 답답해지는 진행이 나오는 바람에 종목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꾸준히 매수가 대비해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도 잘 주어진 상태였고 또 주가의 상승 추세도 잘 이어지는 상태고 뭐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한 번 더 치고 넘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목표로 제시해드렸던 4,200원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매수가 들어올 때 이런 종목의 특성상 한번 강하게 들어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과 달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를 더 높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한번 오르기 시작할 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차익 실현을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아무래도 시세를 한번 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단기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글벳 목표가였던 4,200원까지 목표가 달성은 무난하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휴맥스 홀딩스인데요. 최근에 휴맥스 자회사 휴맥스가 셋톱박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올릴 것이라는 평가가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진행도 좋은데요. 우선 그 배경을 보면은 유럽 시장의 수출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셋톱박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 주기가 많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신규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진행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휴맥스의 주가를 보셔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계속 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 배경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있는데 기관들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휴맥스를 안 하고 휴맥스 홀딩스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휴맥스보다는 휴맥스 홀딩스가 몸집이 좀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휴맥스의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야 뭐 거래량 때문에 많이 아무래도 덩치가 큰 휴맥스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해서 공략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 전략은 조정을 줄 때 한번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해서 샀다가는 고점에 물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는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좀 조정을 줄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자라는 쪽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길게 보셔서 13,000원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이평선 수렴한 자리 거기를 깨면은 위험 관리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연일 인간답지 않은 국회의원들 시청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거기다 주식까지 빠지니까 속이 상하리라 믿습니다. 네, 지난주 결국 급등하루 만에 금요일장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주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주에 1900 다시 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일단 글쎄요. 제가 최근에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정 적자가 세금이 덜 거친다는 부분, 그리고 공부 못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 고등학생들이 지가 뭐 한다고 시국선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 앞으로 우리 각 대학에서 이 두 가지 학위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치학 박사들이고요. 정치학 박사 따는 사람들이 말을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지능이 30짜리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치학 박사가 많은데 특히 정치학 박사는 앞으로 방송에 못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학 박사들이 안 나오면 앞으로 텔레비의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학 박사가 많은 여의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짜 학위가 제일 많은 신학 박사.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 종교인데 가짜 신학 박사가 많을수록 더욱더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박사와 신학 박사 이 두 박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박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학 박사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입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가짜 신학 박사 이 둘의 공통점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공업용 미싱으로 다 입을 다 꼬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연일 상승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일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서자자식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주식은 글로벌 증시 주식이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힘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 주식을 상승시킬 때 개인 잡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그래도 21일평 안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21일평과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안착 부분에서 쉬어가는 자리지 나쁜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으로 봤을 때 이제 워낙 61일평 자체가 이익이 크기 때문에 61일평과 21일평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은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제 서서히 크로스 나죠. 호전이죠. 호전 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호전 나기 전까지 주가가 좀 주춤주춤 할 것이지 절대적으로 주식은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뭐 거의 보합 횡보 국면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가놀이 국면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는 계속 상승할 트렌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가 441위평에서 481위에서 튕겨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300위평까지 137만 원까지 일단 앞으로까지 한 5, 6만 원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사실 뭐 거래량이 워낙 전체적으로 주식가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을 지킬 때 이제 병력이 많아야 되는데 병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공격하고 저쪽에서도 공격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전형적인 못됐던 게릴라전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당한데 원래는 이런 부분을 기관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뭐 기관들도 자기들 돈 번다고 요즘 박스권 매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만 거의 코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목금 연속 3일 글로벌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쉬어간다.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동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번 주는 한번 1900까지 한번 도전하는 그런 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흐름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외시한 랭코 차트도 상승이고요. 가기 차트도 상승 트렌드, 스윙 차트도 상승 트렌드, 삼성전환도 상승 트렌드, PMF도 상승 트렌드. 특별한 거 없으면 5개의 시계열 차트들이 다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러분이 턱하니 마음 놓고 갖고 계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선물 245인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급속히 올라서 243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43인데 243에서 보통 5에서 10 정도는 반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48, 그 다음에 252 이상은 선물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죠.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금융주하고 이제 중공업주 이런 주식들 그 사이 낙폭 과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 금액으로 볼 때 5일 동안 제일 많이 사고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사는 모양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닥일 때 집중적으로 사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보통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특히 삼성전자, LG와 KB금융,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쌍끌이 매수하는 뭐 살다 이럴 때 소형주 쌍끌이 매수가 있고 대형주 쌍끌이 매수할 때는 주식을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간 이번 주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1900을 훨씬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주피봇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자리가 어제 지난주 이제 고점 1880만 넘어서면은 1900 이상 휙 가는 장이 이제 보입니다. 1900 한 7, 80까지도 갈 수 있는 월봉 피봇이 있기 때문에 주 피봇으로 봤어도 1900을 뛰어넘고 안정적으로 중심 피봇을 1850을 위협하겠지만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파이팅 하시고 힘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요즘에 이제 증권방송이나 언론 방송 보면 너무 열분이 터집니다. 왜 터지냐면 제가 볼 때는 KBS하고 MBC, SBS 다 의용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게 국민연금이 고통받는 거 아니고 장마도 고통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연금이 줄어든 것도 고통받는 게 아니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고통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제일 고통받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하는 주식이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만 신고가 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외면하고 쓸데없는
말만 잘하는 그 국정원 뭐 이런 이야기만 해삼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우리나라 증시도 동조화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돈을 절대 먹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주가의 상승은 계속 격계단형으로, 격계단형이라 뭡니까? 상승 자체가 계단형이 아니고 계단이 이렇게 각을 지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공자의 공포로 몰아놓고 주식을 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팔고 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턱하니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즘 힘듭니다. 많이 힘드는데 저도 여러분 K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K대 가면 남들이 고려대 나왔는데 저는 계명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카이 대학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식을 갖고 턱하니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하루 좀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선 안착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한번 1900까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부터 받아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멜파스입니다. IT 하드웨어, 휴대폰 관련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에 연관된 터치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터치솔루션 기업입니다. 터치스크린 적용은 휴대폰, 스마트패드, 내비게이션, MP3, 게임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은 크게 터치센과 칩가이를 장착하여 제조한 터치스크린 모듈에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부품 등이 현대하게 발전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9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멜파스 이 종목을 약 3만원에 5억 원을 샀다가 3억 원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유명한 전문가 한 분이 집 팔아서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돈이 많은 분일지라도 종목당 3천만 원 이상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종목당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중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기법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은 종목당 1,000만 원 이상 안 삽니다. 항상 비중 조정 잘 하시고요. 5종목 이상 분산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권 방송이 약 7개 정도 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희 아침 방송 추천 종목이 상승률과 수익률, 안정감에 있어서 1위라고 합니다. 모든 강연에 오신 시청자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트레이더 센터에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멜파스의 투자 마인드까지 모두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리가 프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을 29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870포인트로 지난주 금요일장 종가보다는 1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가 일으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3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부터 시장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2분기 GDP 발표 오전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의 최고 이슈는요. 지금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와 굉장히 동조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속에서 오늘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시장의 어떤 예측치로는 한 7.5%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1분기 7.7%보다는 좀 상당히 좀 낮게 잡은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7.5%는 현재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5% 부근에서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면 시장의 어떤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GDP 성장률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증시는요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6% 정도만 나온다면 시장은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 중국 증시와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동조화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까지 흐름에서 밑에 회색 부분이요. 이 중국의 어떤 흐름이고요. 위에 부분이 S&P 500의 흐름이거든요. S&P 500의 흐름이고 가운데 파란색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인데 과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는요 철저히 S&P 500과 중국의 증시의 반 정도에 위치하면서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S&P 500은 상승세가 계속 나오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이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S&P 500과 코스피 중국 증시의 가운데 정도로 달려가야 되는 부분에서 최근 6월 달 들어서 중국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여튼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적인 지수의 흐름들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S&P 500과 중국에 비해서 훨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큰 이상이 없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자체적인 어떤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장 굉장히 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제 이 외국인들의 최근에 어떤 매도 동향입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이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도 매수를 하고 현물에서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현물에서의 주식에서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이는 시장을 사는 것이지 종목에 대한 접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순매수 규모가 한 1,400억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이 1,400억 중에는 시장을 사는 즉 프로그램 매수는 약 400억대밖에 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400억은 시장에 대해서 사고 나머지 1,000억은요 종목으로 철저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어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7월 9일에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7월 10일에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887억과 385억치를 팔았는데 재밌는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한 1,300억 이상을 매도를 했거든요. 즉 프로그램으로서 즉 시장에 대해서는 1,300억 이상의 매도를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이날도 한 1,000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시장의 반등은 일정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는 제한적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선물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한 5,800계약 정도의 순매도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의 포지션이 마이너스 58,000계약이죠. 58,000계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순매도 포지션에서 자기들이 지수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익 실현할 타이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빨리 못 올라간다 쪽 그리고 못 올라가게 하겠다는 쪽이 철저히 지수에 대응하는 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종목은 이번에 삼성전자와 관계없이 시장 충격에 의해서 같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원래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종목이 동시에 시장 충격으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평가다, 사자 이런 쪽으로 접근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매집을 계속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2등주거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부분들은 삼성 테크윈 같은 종목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 수급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수로 접근하기 전에 종목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외국인 지분이 증가되는 종목들은요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중 우리 코스닥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이제 향방할 건지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GDP 큰 충격이 없다면 일단 오늘 증시는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술적 반등과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돌려봤을 때 현재의 어떤 우리나라 지수는 38%를 통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릴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1892포인트에서 1921포인트까지 즉 1890에서 1920포인트 정도까지가 이번 반등의 어떤 상승의 목표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1890포인트까지도 도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중으로 본다면 이제 1890을 넘어서 1920포인트까지 좀 짧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1890포인트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89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까지는 일정 부분의 어떤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매물대가 좀 포진해 있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매도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가 한 1890포인트까지도 중국 증시가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세에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스닥에서 사놓은 물량만 하더라도요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매도한 부분이 10조 3천억 정도 되는데 10조 3천억 중에서 뱅가드 물량이 9조 4천억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는 약 한 9,500억 정도의 매도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떠나간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언론에서 항상 외국인들이 언제 매도가 끝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뱅가드 물량을 빼면은요 1조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조라는 금액이 코스닥에서는 1조 이상 샀다는 거죠. 그래서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뱅가드 물량을 제외한 외국인 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도 계속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일단 투기성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금 수급이 1조 이상 그리고 기관들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여튼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4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535포인트
강보합에서 1%까지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이번 주 도전 영역은요, 540에서 한 545포인트 정도, 540에서 545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는요,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접근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잘 포착을 한다면 이번 상승 시 일정 부분 또 이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단 아까 코스피 1920포인트 근방과 코스닥 545포인트 근방에서는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이 지난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62% 탄성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뜻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억을 하십시오. 종합주가지수 1920, 코스닥 545포인트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 만들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인 7.5% 정도만 나와준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외부 방해 요인 없이 자체적인 상승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 이번 주 반등 목표치 1890에서 1920, 코스닥은 540에서 545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가 모든 준비한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